그날의 뉴스. 안녕하세요. 3월 28일 달력이 숫자 하나 그냥 지나간 하루였다고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자로가 멈추지 않았고 세상은 방사능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네 우체통 앞에 앉은 노인, 봉투엔 이름도 주소도 없었죠.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야.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적었지. 소음 가득한 지하철에 누군가 남긴 피아노 한 대, 누군가의 연습이 아닌 누군가의 쉼을 위한 악기였죠. 수요일이면 도착하는 어머니의 택배 도시락. 그 안엔 꼭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데워 먹어라. 너무 늦게 먹지 말고. 그날 뉴스가 되진 않았지만 누군가에겐 절대 잊히지 않을 하루였습니다. 그날의 뉴스 3월 28일. 지금 당신의 기억을 펼쳐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3월 28일, 그저 달력 위의 하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숨죽이며 지켜본 텔레비전 속 한 장면, 말없이 고개 숙인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세상이 멈춰버린 순간들이 있습니다. 잊혀진 이름들, 놓쳐버린 기억들. 그날을 다시 꺼내보면 우린 또 하나의 시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1891년 세계 최초의 역도 선수권대회. 1891년 3월 28일 런던 세계 최초의 역도 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그날 인간은 힘이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우승자, 에드워드 리비. 그는 단순히 무게를 든 게 아니라 역사의 첫 페이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1930년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로 개명. 1930년 3월 28일 터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공식적으로 이스탄불이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천년의 제국이 남긴 이름 위에 새로운 시대가 도장을 찍은 순간이었죠. 이름이 바뀌었을 뿐인데 도시의 기억까지 바뀌는 기분. 그날 역사도 새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1941년 버지니아 울프, 강가로 떠나다. 1941년 3월 28일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조약돌을 채워놓은 채. 나는 더는 싸울 수 없어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삶과 문학 사이의 간극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한 영혼의 선택이었습니다. 1969년 아이젠하워 서거. 1969년 3월 28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자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습니다. 그는 전쟁의 전략가이자 평화를 설계한 지도자였죠. 고속도로를 놓고 번영의 길을 닦아낸 사람. 그날 미국은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닌 한 시대를 떠나보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펜실베이니아 스리마일섬. 1979년 3월 28일 2호 원자로에서 부분 노심용의 발생.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방사능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들었죠. 그날 이후 원자력이라는 단어에 우린 경외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게 됩니다. 1990년 미 부시 대통령 리투아니아 독립 지지 거부. 1990년 3월 28일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 하지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당분간 지지할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정치적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를 외친 사람들은 그날 또 한 번 고립을 택해야 했죠. 역사는 항상 진실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걸 그날 우리는 배웠습니다. 뉴스는 사실을 말하지만 기억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이제 이면으로 넘겨봅니다. 우리 사회 속 깊은 이야기들.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면에선 기억에 남은 이름들과 순간들을 되짚어봤죠. 이제는 우리 삶 가까이에 있었던 사회, 문화, 정치의 기록들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3월 28일 그 하루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 지금 펼쳐봅니다.
2024년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시작. 2024년 3월 28일 대한민국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거리마다 이름을 외치는 목소리, 펄럭이는 현수막들. 그 이름들 중 누가 진심이고 누가 말뿐인지 우리는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정치는 늘 낯설지만 그 결과는 가장 가까이 다가오죠. 투표용지 위 그 작고 얇은 한 장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2021년 미얀마 유혈 진압, 하루 100여 명 사망. 2021년 3월 28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그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년, 여성, 아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값비쌉니다. 그날 흘린 피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의 그림자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5년 한국 최초 CCTV 공개 수사 분당 여고생 사건. 2005년 3월 28일 분당에서 실종된 여고생 사건. 며칠 뒤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처음으로 CCTV를 공개 수사에 활용합니다. 흐릿한 실루엣 한 조각, 그 장면을 전 국민이 함께 지켜봤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감시와 보호 사이의 경계에서 조금 더 냉정해졌습니다. 2022년 자사고 특목고, 2025년 일괄 폐지 협조 발표. 2022년 3월 28일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특목고에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이라는 단어 하나에 기대와 불안이 함께 쏟아졌죠. 입시는 늘 누군가의 기회이자 누군가의 절망이기도 하니까요.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리비아 공습 정당화 연설. 2011년 3월 28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리비아 공습의 정당성을 담은 연설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수천 명이 학살당했을 것이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떨어지는 폭탄. 그날 세계는 개입이라는 선택 앞에서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됩니다. 사회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속엔 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뉴스들 역시 삶과 부딪히며 생긴 흠집 같은 것들이죠. 3면으로 갑니다. 웃음과 눈물, 그리고 우리 일상의 가장 깊숙한 이야기들. 그날의 뉴스 3면, 지금 펼쳐집니다. 정치도 역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건 사람, 일상, 그리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3면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따뜻하게 들어갑니다. 웃음, 눈물, 추억이 공존하는 페이지. 그날의 뉴스 3면, 지금 펼쳐집니다. 1986년 레이디 가가 탄생. 1986년 3월 28일 뉴욕 하나의 이름이 태어났습니다. 레이디 가가. 무대에선 파격, 가사에선 고백. 그녀는 스스로를 이상하다고 말하며 세상 모든 이상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녀의 음악은 춤을 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괜찮아, 넌 너여도 돼라는 노래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2022년 브루스 윌리스 활동 중단 발표. 2022년 3월 28일 다이하드의 영웅 브루스 윌리스 실어증 진단으로 연기 활동 중단을 발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남자가 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잃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그 소식이 알려지던 날 수많은 팬들이 영상과 명대사로 그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BTS 진 조교 복무 사진 공개. 2024년 3월 28일 조용히 복무 중이던 BTS 진 드디어 훈련소 조교 복무 사진이 공개됩니다. 누군가는 그걸 두고 세상에서 가장 단정한 조교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 미소에 오늘 하루가 치유됐다고 적었죠. 무대 조명이 꺼졌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생활정보 봄철 제철 식재료. 3월 말 시장에서 봄이 쌓입니다. 달래, 쑥, 냉이, 봄동, 제철나물 하나에 밥 한 공기 뚝딱 먹는 날이죠. 냉이 된장국은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먹는 음식이에요. 봄은 입에서 먼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그걸 잊지 말기로 하죠. 1972년 세계 최초 여성 뉴스 앵커 등장. 1972년 3월 28일 미국 CBS TV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단독 뉴스 앵커가 등장합니다. 셀리 제시 라파엘. 그녀는 뉴스 속 여성이 아니라 뉴스를 전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나도 마이크 잡을래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감성 휴먼 스토리 노인이 여원 책방. 강원도 홍천 낡은 건물 1층에 책방 하나가 열렸습니다. 주인은 80을 넘긴 어르신. 매달 손주에게 주던 용돈을 조금씩 모아 책을 사고 책장을 만들고 책방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초등학생. 책을 만지며 물었죠. 이거 진짜 빌려가도 돼요? 그날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책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읽은 마음만 남기면 돼. 화려한 무대도 허름한 책방도 결국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좋아하는 거겠죠? 이야기 속에 자꾸 내 이야기가 비쳐 보이니까요. 이제 사면으로 넘어갑니다. 뉴스가 아닌 진짜 하루가 기록된 페이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린 수많은 뉴스와 이야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면은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도 기자도 없던 순간들. 그래서 더 선명하게 남은 하루의 기록들. 그날의 뉴스 사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기억을 위해 적어내려 간 뉴스입니다. 회고 우체통 앞에 노인. 매주 수요일 아침 빨간 우체통 앞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손엔 늘 봉투 하나. 주소도 우표도 없는 그 편지는 그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매주 확인하는 거지. 그날의 벤치엔 그 어떤 뉴스보다 조용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고 지하철 피아노 6호선역 입구에 피아노 한 대가 놓였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한두 음씩 눌러보고 아이들이 멜로디를 이어갑니다. 그 피아노는 폐업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증한 거였죠. 이건 연습이 아니라 쉼을 위한 피아노입니다. 회고 3년간 모은 유모차, 재활용장 옆 골목길, 매달 첫 주 수요일마다 유모차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폐지를 모아 마련한 유모차. 기부자는 동네의 할머니였죠. 난 아이들한테 빚이 많아서 그래요. 밥 얻어먹던 기억 아직 남아서. 그분의 손글씨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태워주세요. 아기가 울면 등을 살살 두드려 주세요. 회고 같은 우산 아래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씌워주던 한 사람.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였습니다. 졸업식 이후 45년 만의 재회. 이 우산 그때 네가 빌려준 거야. 그날 우린 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회고 택배 박스 안에 도시락.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매주 보내오는 택배 박스. 된장찌개, 장조림, 묵은지, 그리고 항상 맨 위에 있는 손편지. 밥은 꼭 데워서 먹고 늦게 자지 말고. 나는 그 편지를 한 장도 버리지 못합니다. 회고 소리 없는 합창단. 수화 합창단의 무대. 말 없는 손동작으로 노래를 들려주던 아이. 그 아이의 부모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날 객석에 앉은 부모는 박수로 노래를 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공연이었지만 그날 울린 사랑은 어떤 음악보다 컸습니다. 뉴스는 기록을 남기지만 사람은 마음을 남깁니다. 그래서 잊히지 않는 뉴스는 결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억에도 잊지 못할 그날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날의 뉴스. 우린 다음 그날에 다시 만나요.